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있었던 참으로 진짜 의심스러웠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혜경 씨가 그때 당시에 낙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단순한 낙상 사고는 아닐 것이다. 남편이 이재명이다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이 뭔가 좀 이재명이가 돌발 행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시기가 뭐 대선 시기도 아니고 지난 대선 시기도 아니고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사법 리스크가 지금은 현실화가 돼서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아서 나가리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뭐하러 지난 대선 때 있었던 김혜경의 낙상 사고에 대해서 재조명하겠다라는 것이냐, 이유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민주당이 보였던, 특히나 이재명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였던 이 멘탈 구조, 이 멘탈의 서사 구조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 특히나 이재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요 순간에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 점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사건을 다시금 꺼내온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재명에 대한 현실적인 위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민주당의 떨거지들이 보이는 멘탈 서사 구조가 더 강화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요거를 좀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일단 눈에 띄었던 몇 사람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 한 가지 저희 좀 띄워 주시면은, 요 사진 그때 공개됐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재명의 자택 앞에 앰뷸런스가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렇게 실려가는 김혜경 씨를 바라보고 있는 저 모습, 저거를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공개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대를 보시게 된다면 새벽 한 1시 반 정도, 20한 몇 분 정도 됐던 이재명이가 앰뷸런스를 보는 모습인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있네요.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은요. 자, 그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앰뷸런스에 이재명이 같이 지금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재명이 지금 초록색 옷이에요. 이재명의 손입니다. 오른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혜경 씨 랑 같이 손을 저렇게 붙잡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저 CCTV를 공개했던 이유가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CCTV를 공개했다라는 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골프채로 이재명이 뭐 좁혔다라든지, 아니면 뭐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 김영을 그냥 뭐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가짜 뉴스에 대해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CCTV를 공개했다. 오케이, 좋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는 게 뭐냐? 그 찰나의 순간에조차도 뭔가 이재명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나온다, 그거를 내가 해명하겠다라고 하는 그 긴급한 순간에서조차도 이 민주당 애들은 어떤 식의 술수를 부렸던 거예요. 다정당합한 이재명, 남편으로서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애처가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CCTV의 장면을 공개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까 전에 장면 같은 경우도 지들 딴에서는 뭔가 안쓰러운 어떤 그 남편의 모습, 아내를 바라보는 그 어떤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그 모습을 공개했던 것이고, 두 번째 사진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이죠. 많고 많은 사진 중에서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그 장면을 왜 도대체 공개를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애처가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정치를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배우자 실장직을 맡고 있던 사람이 이해식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단 듣기에 기가 막히죠, 그렇죠? 아니, 지들이 무슨 뭐 특감이라고 하는 거를 문재인 정부 내내 사용하지 않았던 거, 그것도 코미디 아닙니까? 그렇게나 박근혜 정부의 뭐 가족들에 대한 문제를 막 걸고 넘어지면서 국정농단에 떠들어대다가 정작 이제 특감 같은 경우는 지들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래서 문다이가 설치고 댕겼던 것도 그것도 코미디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남편이 아내에 대해 가지고 끝판왕이었던 그 모습인 거예요. 살다 살다가 저는 당선이 된 사람도 아닙니다. 영부인에 대한 무슨 뭐 실장도 아니고 후보에 불과한 사람의 배우자 실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 배우자실의 실장까지도 현역 국회의원을 썼다라는 것은 저는 살다 살다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권위의식에 찌들어 있는 겁니까? 이런 인간들이 무슨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어대고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겁니다. 아니,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배소연의, 그 배소연 씨 아시죠? 그쵸? 김혜경의 그 이제 그 따까리 노릇했다. 그 배소연의 뭐 남자친구인지 뭔지 아는 그 사람 같은 경우도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했던 게 뭐였습니까? 김혜경의 자동차 운전기사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자동차 김혜경이 타고 있는 자동차가 아니라 김혜경 앞차 운전기사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인간들 같은 경우는 후보에 불과한 사람의 배우자까지도 배우자 실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 배우자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차량이 두 대나 움직인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진짜 권위의식의 끝판왕인 인간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런 인간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막 서민을 위해서 뭐라고 한다? 코미디 아닙니까? 제가 그 이해식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해식이가 대놓고 이제 개구라를 쳤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기사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그때 무슨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이 김혜경이다, 이재명의 와이프인 김혜경이다라는 걸 보고를 안 했다라 그래가지고 무슨 징계를 받고 꾸중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해식이가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VIP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유로 두세 시간 닥달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자기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바로 다음 기사 딱 보여주시면은 그게 뭐였다?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소방당국이 인정을 했습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질책이 사실이라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저 닥달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왜 부랴부랴 튀어나와가지고 구라를 치면서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왜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냐고요. 뻔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혹시 괜히 그냥 알려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싶었던 서사 구조, 이재명 같은 경우는 하마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를 애처가인 것이고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나 이런 것인데 괜히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구급대원들 왔다가 혼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막 권위의식에 찌들어 있는 적폐같이 여겨지지 않겠어? 라는 게 두려워가지고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또 잘 보여줬던 게 이해식의 역대급 망언이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이해식이 대놓고 뭐라고 이제 서사 구조를 딱 짜는 거예요. 우리 후보께서 굉장히 다정다감하시고 평소에도 현관에 나갈 때 키스도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부관계가 좋은 분이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론 조작 이런 것 때문에 마초적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페미니스트 플러스 페밀리스트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불렀더라? 페밀리스트라고 불렀나? 어쩌고저쩌고 그 용어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애당초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그런 인식이 만들어진 거는 언론들이 부각하고 언론들이 무슨 과장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본판이 그런 거예요. 이재명의 본질이 그냥 그런 겁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다르게 보고 싶어가지고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논란이 실제로 있었고 그런 식의 어떤 찢어버린다는 얘기를 실제로 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바탕이 돼가지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합리적인 추론인 거죠. 추론도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합리적인 그냥 생각인 거죠. 오히려 거꾸로 이해시기가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무슨 우리 저기 후보 같은 경우는 다정다감하신 분이야, 부부관계가 좋은 분이야, 키스도 하시는 분이야, 어쩌고 무슨 페미니스트 페밀리스트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일반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야, 뭔 놈의 페밀리스트냐, 그냥 패버리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다라고 뭔 그냥 페밀리스트겠냐. 이런 맥락 속에서 아까 전에 CCTV 같은 거를 선별하고 있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근데 그 코미디가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해식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 강동을 해서 단수 공천을 받아서 지금 재선 의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 배우자 실의 실장이었던 이해식이는 단수 공천 받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실장이었던 인간이 누구냐?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은 바로 권양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김혜경 보좌이자 동시에 부실장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전남 지역에서 단수 공천 받았어요. 기가 막히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치할 수 있는 겁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정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람 한 사람 또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남영희죠, 그렇죠? 남현희가 어떻게 했었으니? 남현희가 아니라 남형이죠, 남영희죠, 그렇죠? 김혜경이가 법카 논란에 대해 가지고 대선 기간 동안에 언론을 앞에다가 놓고 사과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거를 보면서 종편 채널에 나가서 울며 눈물까지도 흘렸던 사람이 바로 남영희입니다. 저렇게 눈물 막 질질 짜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인천 동구에서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단수 공천 받을 수가 있는지 다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 선거법 위반으로서 실형까지 선고된 마당에 이해식이가 어떤 또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페이스북 하나 좀 보여주시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이가 비오는 날 무슨 마이크 들고 있는 거 그 모습에다가 글래디에이터겠죠, 그렇죠? 저거를 갖다가 딱 사진 두 가지를 높여놓고 위에 글귀는 여러분 보기도 힘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 미치겠습니다. 진짜 제가 이런 얘기 듣고 앉아있으면 이게 지금 정상이냐고요.
이게 지금 무슨 뭐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을 갖다 놓고 신의 사람이다, 신이 선택한 사람이다, 완전히 그냥 사이비 종교 아닙니까? 그리고 끄트머리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록 있지 않습니까? 그 글귀를 갖다가 인용을 해놨어요. 무덤에 계시는 아우렐리우스가 뛰쳐나와가지고 이해식에 목 졸라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이번에 대선 기간 동안에 김혜경의 그 낙상 사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이 이재명에 대한 재판 선고까지 쭉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민주당의 저 인간들의 이 서사 구조, 이 국민들을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의 맥락, 이거는 어떻다? 저질 중에 그냥 저질이다. 이거는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이비 종교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역사를 봤었을 때 이게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뭐였습니까? 극단적인 폭력성이죠. 두고 보십시오.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이 개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어떤 식의 폭력성을 보이게 될지 우리가 금방 목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하루빨리 25일 날 이재명이를 구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